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하실 내용은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452페이지인데, 그 주제가 이제 정부 간 분쟁 또는 이제 갈등, dispute, conflict.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라는 걸 하다 보면요, 이제 필연적으로 어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또는 이제 지방정부들끼리, 예를 들어 서울시의 그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하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국토교통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경기도의 입장하고 서울시의 입장이 충돌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 그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 지방자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요,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갈등을 크게 이제 깊이 갈등이라는 게 있고, 깊이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유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갈등은 나쁜 거 있죠. 나쁜 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방패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개념인데 다 알 거예요. 님비가 있죠. 님비. 님비는 뭡니까? 나쁜 거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들은 뭐의 약자입니까? 안 된다. 어디에?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 님투라는 게 있는데, 님투. 자, 이건 이제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안 된다, 이거. 나쁜 거, 쓰레기 소각장은 in my term of office. term of office. 임기죠, 임기. 내 임기 중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임기 중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건 다 인터넷 찾아보면 뜻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룰루라는 게 있어요. 룰루. 룰루 하면 비대가 떠오르나요? 자, 이거는 locally, 지역적으로 unwanted land use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원치 않는 토지 사용. 이거에 대한 이제 깊이. 자, 이번에는 유치 갈등이요. 유치 갈등은 좋은 걸 이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님비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핀피는 뭡니까? Please in my front 앞마당, 야드.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우리 집 앞마당도 괜찮다. 요거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님투라는 게, 이거 아까 님투가 있었죠? 여기 이제 핌투라는 게 있어요. 핌투. 좋은 거, 플리즈. 제발, in my term of office.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지방행정 파트는요, 이게 자세하게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9급이긴 하지만 이제 7급 있죠. 7급 이 지방직 시험의 단독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지방자치론 요걸로만 해가지고 그 30시간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할 얘기가 많죠. 뭐 다 시험 문제, 왜냐면 이제 단독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분쟁이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쟁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분쟁은 당연히 생기죠. 갈등은 당연히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자, 그래서 452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자, 그래서 크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1번은 누구와 누구 간의 분쟁이에요? 중앙과
지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들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누구 간의 분쟁입니까? 지방 정부 상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죠. 그래서 뭐 행정적 분쟁 제도들이 있고, 이건 좀 쭉 보시고, 사법적 분쟁 제도.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생길 때는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근데 양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지자법, 지방자치법 168조에 규정된 건데요. 이 문장을 좀 외우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장,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강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더라. 이 경우에 협의 조정을 위해 누구 소속 체크하세요?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회 이름 알았어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요. 자, 이번에는요 452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자, 여러분, 이제 분쟁이라는 거는,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견해인데,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요, 분쟁 해결은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분쟁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부부싸움이라는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누가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근데 이제 너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치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개입해야 돼? 제3자가, 뭐 시어머니가 아니면 이제 신구 선생님이 조정을 하죠. 이혼 직전에.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이 있고 제3자가 개입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인데,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 쭉 알아두세요. 뭐 행정 협의회, 또 조합, 또 전국적으로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 뭐 이런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3자에 의한 분쟁 조정인데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광역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가 있고, 기초, 시군자치구 간의 분쟁이 생겼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광역, 즉 시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요, 특별시하고 경기도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쟁을 조정을 해요. 다시 이제 우리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 기관이 누구냐면 행자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기초 시군자치구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을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분쟁 조정은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행자부 장관 소속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의결을 하고 그 의결에 따라서 행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 조정 결정을 해. 그럼 이거는 구속력을 지녀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욱번 한번 보세요. 이제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기관은 행자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단체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이제 분쟁을 조정하는데, 자, 니은번 중요합니다. 자,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뭐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의결한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번 보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조정 결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조정 결정 사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의무적이야, 의무적. 만약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직무이행 명령, 대집행까지 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분쟁 조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동그라미 1번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자부 장관 그리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시도지사,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뭐 좀 가볍게 보시고. 자, 이번에 이제 가실 내용은 자, 광역행정입니다. 광역행정. 자, 여러분 이제 광역행정은 일단 의의가요. 이런 의의예요. 그러니까 광역. 넓을 광자, 지역할 때 역자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인천시, 또 경기도. 자,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래요? 수도권이라 그러죠. 수도권. 자, 오늘날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이요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살기는 경기도 살고, 회사는 인천이고, 놀기는 서울 가서 놀고, 이렇게 이제 생활권이 넓어지다 보니까 넓어진 생활권에 맞춰서 행정을 수행하는 단위도 넓혀줘야 돼요. 이게 바로 광역. 넓은 지역을 단위로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 방식, 이거를 광역행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광역행정은 땡땡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협력을 하는 거야. 지방정부가. 그래서 이제 광역행정은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를 해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독자적인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광역행정의 개념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넓은 지역, 이름하여 광역을 단위로 일정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행정 수행 방식. 이 광역행정은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이제 집권과 분권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라는 분권 체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그 지역 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인데, 근데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규모의 불경제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기능의 중복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함으로써 이 효율성도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분권에 의한 민주성 그리고 집권에 의한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제 이게 가장 큰 배경이에요. 제도와 사회 변화의 조화죠. 여러분, 자, 지금 서울시, 인천시 또는 뭐 경기도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 광역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있죠. 시도. 이 시도 부분이 이게 언제쯤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 구역 단위죠.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어땠습니까? 교통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못했거든요. 사실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가려면 지리산을 넘어야 되고, 오늘날 같이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거리감, 시간감이 짧아지고 좁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를 이제 사회 변화에 맞춰서 넓혀주는 거죠. 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로마자 2번 보시면, 자, 광역행정의 필요성인데요. 이 광역행정은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신중앙집권화의 일환이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봤습니다. 신중앙집권화, 20세기 행정국가 현상이죠. 그래서 19세기에 이루어졌던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되, 분권을 하되, 어떻게 해요? 집권적인 처리를 함으로써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광역행정은 신중앙집권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생활권, 경제권 확대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도시, 농촌. 요즘엔 도시, 농촌 구분이 없죠. 응? 그래서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농촌 사는 사람들 촌사람이라고 비웃으면 안 되죠. 그 촌에도 스타벅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시 행정하고 농촌 행정을 따로 했지만 지금은 사실 뭐 서울이라는 도시 지역이나 경기도에 있는 몇몇 뭐 농촌 지역들이 있죠. 뭐 거기나 사실 이제 균질화되어 있죠. 생활 자체가.
그리고 이제 3번의 대도시화 진행, 광역도시 문제 해결. 뭐 광역도시 문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서울 교통체계, 인천시 교통체계, 경기도 교통체계 하나로 지금 통합 운영되죠. 동그라미 5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광역행정은요, 자, 일단, 자, 예를 들어, 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 강원도, 이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개발과 그 지역 내 복지 서비스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정적 동기로 보시면 생활권, 행정권의 일치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광역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여러분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교통체계가 따로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출근하다 보면요, 그 경기도하고 서울의 그 경계 있죠.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요금이 2배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제 주민들의 편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경제적 동기로는 규모의 경제 줄치시고 외부 효과 대처. 이거 수도 같은 경우 수도 광역행정을 하면 커다란 수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인천에도 공급하고 서울에도 공급하고 경기도에도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저렴해지죠. 소규모로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크게 수행함으로써 이제 비용이 다운되는 현상. 이게 규모의 경제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도 광역행정을 함으로써 극복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는 광역행정의 방식인데요. 이 광역행정의 방식 가운데서는 자, 크게 정리를 하면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이 있고 기능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런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은요, 법인격의 변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구조적 종합적 방법에 합병 꼭 기억하시고 연합 꼭 기억하세요. 합병은 자, 여기 이제 자, 저걸 생각하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통합 창원시 있죠. 원래 이제 그 창원에 보면 창원이라는 중심 도시가 있고 그 옆에 마산시가 있었고 그 옆에 진해시가 있었어요. 근데 창원시가 중심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통합 창원시 이게요. 이게 바로 합병이죠. 그래서 중심 도시의 외곽 지역을 합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특징이 뭐예요? 마산시, 기존의 마산시, 진해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소멸됐습니다. 법인격 변화가 나타나죠. 뭐 시군 통합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 카운티는 농촌 지역이고 도시, 그래서 시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케이스인데 시티가 있고 옆에 이제 농촌 지역에 카운티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이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였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합쳐가지고 얘도 사라지고 뭐 T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죠. 토탈. 여기 이제 시군 통합. 자, 그 다음에 연합은요. 연합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연합은 이런 겁니다. 연합은 이제 페더레이션인데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여러분 좀 위에서 봤던 그 시군 통합은 A하고 B가 있죠. 근데 A하고 B를 소멸시켰죠.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T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 T가 이 전체를 관장하는데 그 연합이라는 방식, 이게 특히 중요한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성남시가 있고 옆에 하남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성남시하고 하남시라고 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아까 소멸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성남시, 하남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성남시와 하남시를 아우르는 광역적인 문제만을 담당하는 T라고 하는 광역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성남시, 하남시가 처리하고 이 둘을 아우르는 광역적인 문제는 누가? T가 처리하는 거. 이거를 페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페더레이션은 연합이라는 방식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소멸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두 가지는 어땠어요? 법인격 소멸이 있죠. 특히 합병은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기능적 점진적인 방법은 행정구역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법인격의 변화 없이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이죠. 이런 게 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뭐 정부 간 협정, 사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 행정협의회,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중요해요. 조합 동그라미 하시고. 행정협의회도 동그라미 하시고. 두 가지 3번하고 4번. 우리나라에서 이 3번하고 4번이 행정협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대표적인 광역행정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했어요. 지방자치법 159조인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규약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행자부 장관 승인을 거쳐서 만드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였었죠. 하지만 이제 행정협의회는 조합과 같은 법인격은 없죠. 광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요 광역행정 방식,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방식 보고 이제 국가의 관여까지 하면서 이 지방행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